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하나오션에서 왔는데요. 하나오션 왔다니까 다들 뭐 거제도에서 멀리서 오셨다고 다들 걱정하시던데, 저 하나오션은 이 남대문 사무소와 여기 바로 뒤에 장교동 사무소 그리고 거제 사업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는 남대문 사무소에서 걸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는데 크게 멀고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앞쪽에 워낙 이관계 상무께서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만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창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거티브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아이디어를 차용해 와서 한번 십 디자인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들이고, 지금은 좀 제도적으로 좀 정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이광기 상무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항공 쪽의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셨는데, 저희 십 디자인 쪽에서도 이제 이광기 상무랑 저희가 한 3년 동안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십 디자인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지네틱을 돌려서 이제 최적화를 해서 가장 가격 대비 전투성이 좋은 어떤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항공모함 하나 설계한다는 3분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글로벌 마케팅들도 하고 있고, 뭐 전 세계에 나가서 이런 플랫폼들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저렇게 파이썬하고 파이뮤라는 라이브러리, 메스캐드의 컴 AP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하고요. 전 세계 모든 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저희가 필요한 리퍼런스들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장 최근 오늘까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된 내용은 실은 제가 11년 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발표를 요청받고 조금 다시 재생하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점프를 함정의 초기 단계 설계 때 원활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어프로치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철학적 배경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초기 단계에 너무 많은 과잉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의사결정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기보다는 그 단계에 맞는 수준의 간단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항공기나 네이비십이나 마찬가지로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고 대부분 리퍼런스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도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통계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함성 디자인은 이제 피지빌리티 스터디부터 해서 디테일 디자인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복잡해지고 이제 대형화돼가는 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장 앞 단계에서 이제 니즈를 만들어내는 이제 피지빌리티 스터디 단계에서 점프를 사용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정 설계는 뭐 전차라든지 다른 무기체계 설계와 마찬가지로 유연성과 경제성의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좀 창의적인 설계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이라든지 해공군, 육군 같은 조금 까다로운 커스터머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의 변동 가능성이 항상 증가합니다. 뭐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저녁 돼서 또 바꾸는 뭐 그런 상황들도 빈번하고요.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프를 이제 초기 단계에 좀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커스터머들에 제공해 주자라는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했고요.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것들은 이제 예술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요. 어떤 뚜렷한 사물 주변에 이제 맥락을 이어가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네거티브 디자인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뭐 문과를 전공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어떻게 포지티브 스페이스와 맥락이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술 작품의 어떤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이제 십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했었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뉴올린즈의 이제 맥케슨이라는 교수가를 만났을 때 이 스케치를 보여주면서 뭐 십 디자인도 이 네거티브 디자인 하듯이 컵을 걸리려고 하지 말고 컵 외곽에 있는 저 그림자 네거티브 디자인,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식별함으로써 포지티브 스페이스에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께 받았던 PPT 자료인데 제가 직접 저자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한 12년째 쓰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뭐 해상도가 1280도 쓸 수 있고 960도 쓸 수 있고 480도 쓸 수 있는데, 과연 초기 단계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굳이 뭐 2480까지 고해상도를 쓸 필요는 없듯이 어떤 적정한 레졸루션을 찾아서 그걸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한번 보시고 이 사물이 뭔지를 가장 빨리 파악하시는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04픽셀입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그 다음이 416픽셀. 모르시겠죠? 알면 대단하신 분일 것 같은데, 여기서 뭔 것 같습니까? 두 개가. 의자죠? 어렴풋이 이 정도의 레졸루션이면 뭔가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한 6천 정도 되면 대략적인 사물을 알 수 있고, 10만까지 가면 이제 정확한 사물을 볼 수 있는데, 그 네거티브 디자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저런 고해상도까지 가기 전에 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한 1664픽셀 정도의 레졸루션의 솔루션만 제공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효과는 굳이 저런 고해상도의 솔루션을 초기 단계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데 우리 커스터머들께 설명해서 뭐 컨펌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뭔지 알 정도의 레졸루션의 결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의사결정을 받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른 어떤 상품이라든지 무기체계 획득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던 것들은 점프의 여러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인데요. 특히 다이나믹 인터랙션 같은 저런 RSM 플러스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스페이스, 결국은 흰색 영역의 부분들을 솔루션으로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씁니다. 실제 과거의 설계들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이제 어떤 근거 또는 레셔널을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과 같은 방법 등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영역에서의 이런 최적화된 값을 찾는 데서 아주 유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의 방법론으로는 이제 기존에 DB가 있으면 DB를 이용해서 이제 점프를 이용해서 모델링하고요. 기존에 DB가 없는 경우는 실행계획법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뉴럴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메타 모델링을 하고 메타 모델링 된 것들로 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무한 생성하는 후에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커스터머들에게 이렇게 어떤 한마디로 제품을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이제 결론을 못 내렸을 때는 이제 아구멘트 디자인을 이용해서 좀 더 모델을 좀 더 피델리티를 높여서 또 그런 상품성을 더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 예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저희 하나오션에서 설계하는 제품군은 아니고 좀 다른 조선소에서 설계하는 제품군인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약 100에서 200톤급의 고속정을 저희가 설계를 한다고 쳤을 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하늘 아래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듯이 배 디자인은 기존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의 조선과학적 파라미터들의 범위다라든지 1사분면, 3사분면에 어떤 데이터들이 몰려있는지를 좀 탐색하는 스터디를 합니다. 나아가 여러 버블 플롯이라든지 바이러빌리티 차트나 인클래스판스 어널리시스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개수들이 어떤 상관관계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기존의 엑셀 데이터베이스, 엑셀에 넣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텍스트로 보는 정보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뎁스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프에 있는 여러 다이나믹 툴들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속도와 추진기, 선체 형태의 상관관계라든지 어떤 연도에 따른 추진기를 선택하는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속도와 뭐 추진기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높은 통찰력을 얻는 데서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대안 1, 대안 2, 대안 3들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속도 범위가 있는지를 초기에 디스커션을 해서 이제 뭐 60나트, 70나트 나는 것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되게 조선공학이 보수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도전적인 데이터들이 없고요. 대부분이 저런 각자 서로 리퍼런스 디자인하는 개념이라서 크게 뭐 동국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저런 범위 내에서 다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피지블 세트들을 저희가 최초에 디자인해서 과제를 받게 되면 한 1개월 이내에 이 결과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고요.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그 컨벌지를 시켜서 그 부분으로 좀 더 그 자원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것들이 동의되고 나면 저희가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길이와 만재 배수량, 그 다음에 엔진의 출력들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뭐 데이터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조선공학적인 도메인 날리지를 봐도 저건 당연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배의 핵심 파라미터들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모아서 뉴럴 네트워킹 모델을 해서 이제 아주 잘 적합된 모델을 찾아내고 그 적합된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RSM 모델을 만들어서 이 네거티브 영역에 대한 그 디스커션을 실제로 다이나믹하게 같이 앉아서 대형 모니터에 띄워서 이렇게 요 영역에 있을 때 이 배는 어느 정도 톤수가 나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바로 적답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속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커스터머의 요구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값이 어느 것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그 옵티마이제이션 툴들을 이용하고요. 디자이어빌리티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최적화를 돌림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배는 길이가 37m, 폭이 약 5.69m, 헐수가 1.6m, 엔진 마력은 한 10,000마력 정도면 될 거다라는 아주 피지블한, 아주 그 실제로 만들 수도 있을 정도의 피지블한 값들을 얻게 되고요. 그런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디테일한 조선공학적 설계를 하게 됩니다. 뭐 3D 모델링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성능 분석들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몬테칼로 시뮬레이터를 붙여서 약 10,000개 정도의 헤드를 만들어내고 이 헤드의 분포 특성들을 좀 더 살펴보는데요. 우리 그 교수님도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어프로치들이 뭐 저희 하나오션만 하는 건 아니고요. HD 현대중공업에서 타고 있는데 실은 이런 어프로치들의 가장 먼저 저희에게 영감을 줬던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조지아 탁의 디미트리 마브리스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버지니아 탁의 알란 브라운 교수들이 이런 툴들을 써서 이런 미국의 나사라든지 네브시 같은 데서 이런 소요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 결과들을 미국 US 네이비들하고도 같이 막 토론들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익숙하게끔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툴들을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하게 마케팅을 하고 글로벌하게 뭐 디스커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뭐 최근에 뉴스에도 좀 나오는 그런 배인데요. 이 배를 설계할 때 실제 이런 버블 플랫이라든지 이 뉴럴 모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관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소요에 반영시키고 뭐 그런 활동들을 이 점프를 이용해서 여러 실제적인 성과를 얻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 제가 너무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괜찮은 게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예. 그래서 결론을 좀 내자면 특히 그 어떤 니드가 변덕스럽고 니드가 확실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배를 디자인하든 항공기를 디자인하든 자동차를 디자인하든 이런 통계 데이터 분석을 기반한 점퍼 같은 툴들이 아주 유용하더라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플랫에서 보셨겠지만 분포와 상관관계로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배를 만들어 보지 않고서도 그것의 상당한 성능을 상당 수준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이미 그 결정론적 모델을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오히려 조선공학적인 전문 툴로 이 결과들을 피드 포워드, 피드백 해줘서 서로 이제 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툴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예측 결과를 신속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통계학적 지식이 없거나
또는 데이터의 어떤 그 상관관계에 대해 이해가 없는 그 소유자들에게 해군이나 공군, 육군 같은 또는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같은 분들께 이런 다이나믹 비주얼 툴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큰 지원이 되었고, 특히 뭐 수천억, 수백억, 수조 원의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마저도 이런 툴들은 그런 과학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이나믹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RSM 플랫 같은 것들을 띄우고 뭐 수백 명들 앞에서 실제로 이제 마우스를 조작해 가면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실시간 의견들을 플로우에 받아서 이제 서로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발산했던 많은 결과들을 하나의 결과로 수렴하는 데 있어서 이 다이나믹 비주얼라이제이션 기술은 뭐 독보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아직도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중분들 중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배우길입니다. 그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네거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냥 설계 초기에는 굉장히 러프한 데이터만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가 그냥 네거티브 디자인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철학적인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건가요? 철학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최소 정보 과잉이 결국은 이제 그 많은 인지부활을 기르더라고요. 그 의사결정자들에게.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 최적의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네거티브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네거티브 영역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눠 가져서 이제 허황된 요구 조건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또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네거티브 필라스피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도 쓰지만 이제 그 맥케슨이라는 그 US 네이비 쪽에 디자인하신 분들하고도 뭐 비슷하게 그분도 제가 뭐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추상적인 철학의 영역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적 설계의 개념에서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인피지블한 영역을 제외시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지금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설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부분들은 커팅한다, 이런 의미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초기에 십 디자인에 그 대략 하더라도 2, 3개월이 걸리거든요. 이제 조선국제 여러 계산 툴을 하려면 그때 되면 이미 의사결정자는 또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좀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만듦으로써 빠른 리스판스를 줌으로써 이제 그런 네거티브 영역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죄송한 하나만 더. 지금 방금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죄송합니다. 저렇게 우리 RSM으로 가지고 실제 영역들이 하얀색 영역이 실제 디자인 영역이다라는 거를 비주얼라이전 해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저 RSM 커브 자체가 안 떠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요구 조건이 너무 인피지블한 요구 조건이 많은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인피지블한 요구 조건이라는 조차도 뭐 이런 방법론으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고 넘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아까 그 한화오션에서 고객을 상대로 이런 다이나믹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그러면은 이 JMP가 실제로 그 고객들도 JMP를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그 JMP라는 이 툴로 소통을 할 때 그 데이터 파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화오션 자체에서만 하고 고객한테는 뭔가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JMP를 안 쓰는 사람들한테 이게 외연을 확장해 나갈 때 항상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쓰는 사람은 되게 좋은데 안 쓰는 사람한테 처음에 이거를 발을 담그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 영업 전략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회사만 당장 저희 회사는 저 구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하나는 전체가 다 쓰신 하나의 저희 특수선 분야만 쓰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만 쓰고 있는데 하나도 그렇고 이제 뭐 해군이나 공군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부분 연간 품위를 받다 보니까 이게 라이센스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품위를 받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대기업에서는 뭐 설득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불려가 가지고 막 진짜 그 취조당하듯이 당하고 하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그 이제 그런 것들을 구매하기 힘든 커스터머들에게는 좀 비어 정도의 모델이 좀 제공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하고 대화할 때는 일단은 리포팅을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캡처한다든지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저널을 만들어서 이제 저널을 직접 띄워가면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프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측에서만 예. 그 다이나믹 인포메이션을 시연해 줄 수가 있는 거네요. 저희가 보통 장비를 들고 가서 이제 앞에서 시연하고 합니다. 고객이 그 궁금한데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지 않나요? 보내줘도 이제 점프가 없으면 열어볼 수가 없긴 한데 과거에는 좀 웹상에서 저희가 좀 공유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좀 뭐 또 보안 문제가 걸려가지고 좀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 뷰어가 있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